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9일 일요일입니다. 용초사 13기 7차, 8차 워크숍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서간 초음파하고 오후에는 갑상선 초음파 FNA 합니다. 오전에는 이제 우리 이금호 선생님이 이제 충수하고 서간 교육을 담당하고 오후는 우리 이민영 선생님이 갑상선 FNA 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시까지 소화관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2시부터 이제 4시까지 갑상선 FNA 이렇게 실습합니다. 오늘은 조금 참가수이 적어가지고 좀 많은 선생님들이 실습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의 첫 번째 강의 소화관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화관 초음파의 중요성을부터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화관 초음파가 개업하시거나 공직하시면 간, 담낭, 췌장 초음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로컬에 그냥 개인위원회 하면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배 아파 오는 환자들이 많죠. 배가 아프거나 복통이죠. 이런 환자 많으니까 이런 환자는 우리가 피지컬을 할 때 초음파로 피지컬을 대체해도 됩니다. 우리가 피지컬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평원에서 돈 더 안 줍니다. 그런 환자들도 돈 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미리 간단하게 초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합니다. 저 경우에 해서 보면 뭐 잠시 하면 되거든요. 젤 좀 뿌려가지고 바로 이제 보고 이제 포지티브 파인이 나오면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람들께서 화를 내고 돈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딱 그냥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외로 우리가 병을 많이 찾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상복부가 이제 속이 불편하다, 위가 한자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체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데 초음파를 보면 아펜디사이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 안 아프세요? 하복부 안 아프세요? 그럼 하복부도 아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기가 아픈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 막연하게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환 초음파의 중요성, 첫째는 이 참 검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죠. 검사의 대상이 많다. 이렇게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 전부 다 이제 스크리닝으로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이 많고 진단 복통 환자의 진단의 퍼스트죠. 진단의 퍼스트 먼저 1차적 검사가 되는 거죠. 검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앞으로 보험이 되면 어떤 양상으로 변할 수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대상자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배 아픈 환자들 이런 걸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움이 된 소화의 경우에는 굉장히 저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들이 소아과에 가가지고 배가 아파 갔는데 소아과 선생님 중 초음파 잘 하시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진찰하고 그냥 장염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환자들 중에서 보자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은 혹시 중수염이 아니냐고 소아과 선생님 가면 중수염 초음파를 하면 뭐하지 경과를 두고 봐야 된다 이 가면 환자들이 못 견디고 이제 보자 얘를 데리고 옵니다. 그럴 때는 초음파가 중수를 딱 찾고 그러면 환자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관 초음파의 참 특징인데 이 소관 초음파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특징인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초음파 검사가 사실은 특징이지만 이게 참 독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거죠. 독하게 가능하면 여기 뭐 일요일날 올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모든 이제 초음파 중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화관 초음파가 가장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하기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 독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소관의 특징이 이 안에 소관에 이제 대변이 있고 가스가 차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관 초음파에서는 가스나 그게 있고 또 소관 자체가 픽스된 장기도 있지만 무브블한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인지를 이제 처음에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자 높은 것은 첫째는 소관의 가스 때문이죠. 가스하고 내용물하고 소관의 운동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관의 초음파는 처음에 배우기 어렵지만 일단 배우고 나면 생각외로 쉽다는 거죠. 생각외로 쉽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초를 닦으면 기초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소관은 사실은 위에 보면 단순하거든요. 파인딩 자체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느 장기냐 어떤 병태냐 말면 그 다음부터는 소관 초음파 역할이 끝나버리고 그 다음 CT, MR이나 이런 거로 CT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를 하면 그 다음은 비교적 용이하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시기가 어렵다. 네. 그 다음에 기초를 하면 다음은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관 초음파를 배우기 위해서는 소관의 청구조를 복습을 해요. 소관의 초음파를 하면 알파 오메가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가 청구조입니다. 청구조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청구조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내시경하고 초음파에 다 했지만 내시경은 위 점막을 보는 데는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는 백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막은 보지만 그 밑에는 볼 수 그걸 보려고 하면 이제 EUS를 해야 되는데 EUS는 개인위원회에서 하기가 만만치 않죠.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백을 보려고 하면 방법이 CT밖에 없죠. CT인데 MR인데 CT, MR을 할 때마다 볼 수 없잖아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 이제 백의 구조를 보고 또 소관 백 바깥에 백의 병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초음파와 내시경을 같이 하면 양수 겹장이 되죠. 내시경은 점막을 보고 그 다음에 초음파는 점막은 못 보지만 청구조하고 플러스 백외 병변, 소관 백외 병변을 같이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통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소화기 했는 텔러 마치고 소화기 전문의 사람은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아주 좋죠. 네. 대구에 이제 우리 김대현 선생님이라고 그것도 소관 초음파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이제 펠로를 했기 때문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잘하죠. 김대현. 거기에다 초음파를 해가지고 이제 초음파도 잘하시거든요. 그게 다 돼 있는 거죠. 김대현 선생님은 내시경을 먼저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플러스 했고 거기에다가 시경은 뭐냐면 컨트라스트 조형 초음파까지 해버리죠. 트리플이 되는 거죠. 근데 더 하신 분이 있어요. 대구의 파티마 병원의 김대진 선생님이라고 젊은 선생님. 이 선생님은 소화기 내과니까 내시경을 잘하죠. 거기서 파티마에서 EUS를
ES를 많이 잘하죠. 거기에서 플러스 뭐가 있냐면 초음파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여기 또 조형 초음파까지 완전히 못하는 게 없죠. 완전히 네 개랄까. 문제는 요 두 개는 아주 미숙하다는 거죠. 요거는 아주 잘하고. 근데 시간 문제죠. 이제 초음파도 점점 실력이 늘고 조형 초음파. 이분은 조형 초음파가 잘하는데 조형 초음파 이제 시작 단계. 그래서 아주 하는 거 보면 서투르가 조형 초음파 정리를 이렇게 발표하면 김대현 쌤한테 많이 지적을 많이 당해요. 딱 보면 알잖네 이 사람이 했는 게. 그래서 나는 김대현 쌤 앞으로 무서워. 내시경 이외에서 초음파 조형 초음파까지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관의 청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소관의 청구조는 이제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여기 내강이고 여기 엡세리움이 있습니다. 엡세리움. 그 다음에 서브 엡세리악 하기도 하고 라미나 프로포리악 하기도 합니다. 라미나 프로포리악. 점막하층이죠. 여기에 점막하 조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있습니다. 여기 근육층이죠. 이렇게 요 세 층을 합체가 무코사가 됩니다. 점막층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 무코사가 있죠. 서브 무코사. 서브 무코사는 안에 베슬, 너브, 림파틱, 림프, 그 다음에 글랜드, 그 다음에 주위에 루스, 알레올라 스트럭처. 그게 작동사의 스트럭처가 다 있는 거죠. 알레올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머슬층이, 근층이 있죠. 머슬. 그 다음에는 서브시로사, 시로사.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음파가 빔이 부딪히면 초음파 빔이 제1층은 고에코로 나오는데 1층의 고에코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강하고 엡세리움의 경계에코죠. 초음파는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경계에서 그 물질이 그 임피던스 차이가 많을 때는 반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초음파의 반사의 원리는 물질 자체가 반사시키는 80개도 있지만 그 물질과 물질 사이에 경계면에서 임피던스 차이가 큰 물질이 있을 때는 반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엡세리움의 강한 반사체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강하고 엡세리움의 음향이 임피던스가 크기 때문에 반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층은 저에코인데 2층의 저에코는 주로 이제 머스큘라리스 무코사하고 서브스 에피세리얼 라미나 프로포레의 일부가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층의 고에코는 서브무코사죠. 서브무코사가 왜 딱딱해서 고에코가 아니고 여기 안에 오만 잡다한 스트럭처에 통과하면서 반사가 많이 돼. 우리 해망지오마가 고에코 도는 거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제4층은 저에코인데 이거는 머슬층이죠. 머슬층이. 그 다음에 제5층은 고에코입니다. 제5층은 고에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로사하고 서브시로사의 파이브러스 레이하고 시로사하고 바깥의 층하고의 경계 에코죠.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맨날 소관 초음파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꺼워졌느냐 어느 척이 두꺼워졌느냐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 소관에서 서브 무코사까지는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막에 요렇게 층이 있다 하면 요 SN하고 요 위에 무코사층하고 무코사 여기에 서브 무코사 요 층까지는 비교적 무브블하죠. 그리고 여기에 머슬층하고 시로사
서브 시로차는 픽스된 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막이 막 형태가 변할 때는 무코사하고 sub무코사까지는 형태가 변하지만 머슬층은 안 변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막이 이렇게 비유가 막 이렇게 막 될 때는 이제 머슬층은 그대로 있는 거고, 이 무코사하고 sub무코사가 이제 그 두꺼워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소관을 볼 때는 맨날 따지는 것이 이제 컨벡스하고 리니아를 보는데, 컨벡스하고 리니아 프로브를 쓰죠. 컨벡스, 리니아.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는 컨벡스 프로브를 보고, 그 청구조를 볼 때는 리니아를 보게 되는 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컨벡스 프로브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청구조는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환을 볼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타겟들은 서브 무코사입니다. 자, 우리가 위를 이렇게 본다. 위 백을 볼 때는 뭐를 가장 봐야 되느냐면 위에 컨티뉴스하게 고에코가 보이고 두꺼운 고에코를 봐요. 요 연결되는 두꺼운 고에코입니다. 연결되는 연속적인 고에코를 찾아야 돼요. 여기 sub무코사입니다. SM이죠. 요걸 찾으면, 그러니까 sub무코사는 이렇게 연속이 돼요. 그걸 찾고, 그 바깥에 있는 저의 코가 머슬층이죠. 근층이죠. 머슬층. 그 다음에 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연속적인 선상 고에코가 보이죠. 여기 1층이죠. 여기 1층 고에코는 비연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요 무코사층은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니까 초음파 빔의 각도에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가 있죠. 연속 1층 고에코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에코가 2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관을 볼 때는 제일 키포인트가 연속적인 고에코를 찾고, 여기 서브 무코사고, 그 바깥이 머슬층이 그 고유근층이고, 그 바깥에 고에코가 시로사되고, 안쪽에 비연속적인 선상 고에코가 1층 고에코가 제 무코사하고 내강하고의 에코고, 그 밑에 저 에코가 이제 2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볼 때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소관층의 제일 그 기준은 제3층 sub무코사를 하는 걸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고조가 뭐 부서졌다, 청고조가 유지된다 하는 것은 결국은 제3층 sub무코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화관의 병변인데, 소화관 병변의 초음파상이죠. 병변의 이 초음파상. 이게 이제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제 돌아가신 김강일 선생님이 근골격계 초음파 강의를 많이 했거든. 초기에 저도 이제 초음파에 관심이 있어가 도대체 근골격계 초음파가 뭔가 한번 김강일 선생님이 강의하고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석한 것들이 근골격계 초음파가 생각해로 파솔리즈는 다 굉장히 단순해요. 뭐 텐던 럽처, 머슬 럽처, 이디마 뭐.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래도 공부에도 한계가 되는 것은 아나토미인 거라요. 그냥 스테이틱 아나토미 플러스 다이나믹 아나토미인 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에닥션, 어브닥션, 로테이션, 뭐 인터널, 익스터널 로테이션 뭐 이런 거 할 때, 꼭 할 때마다 그 위치가 틀리지거든요. 틀리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잘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제일 쉬운 거는 이거 숄더 조인트를 비교해서 쉽거든요. 숄더 조인트는 해보면 스테이틱 할 때는 여기 뭐다
뭐 서브스카퓰레스다 이거는 뭐 다 알겠는데 이게 이제 에이닥션하고 에비닥션하고 인너 로테이션 될 때는 여기 어디로 가느냐 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 안 돼요. 그 유명한 이제 그 옛날에 미술 의사들이 화가하고 같이 화가들이 해부학을 먼저 했잖아요. 의사보다 화가들이 했어요. 유명한 이제 그 르네상스의 다빈치가 그렇죠. 해부학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양의 화가들은 이제 사람의 근육을 그릴 때 전부 다 해부학적 지식으로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다빈치 밑에 제자가 그림을 가져와가 선생님 그림을 봤더니 다빈치가 막 이렇게 이게 무슨 그림 틀렸다. 사람이 움직일 때 근육의 이게 머슬의 어떤 쪽은 컨트랙션, 어떤 쪽은 릴렉세이션 그게 틀린다. 그게 해부학을 마스터, 다이나믹 아나토미를 다 마스터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그림이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사람의 근육을 하나 이렇게 컨트랙션, 닥션, 그 릴렉세이션은 서양은 해부학에서 발달됐죠. 그래서 화가들이 해부학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거는 지나갔는데 결국은 이제 근골격체처럼 다이나믹 아나토미를 모르면 안 되니까. 서간도 조금 그런 점이 있어요. 파솔로지 파인딩은 몇 개 없어요. 8개로 끝났거든요. 너무 다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서간이 움직이니까 여기 뭐냐, 위치가 어디냐, 이게 어떤 때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8개 소견을 하면 간단하거든요. 예, 아주 쉽거든요. 자, 서간에서 제일 좀 첫째는 종개상이죠. 종개상인데 종개가 이렇게 있으면 종개가 안으로 돌출할 수도 있고 내강 돌출했고 여기는 아니고 바깥으로 돌출해요. 여기 내강이고 내측 종개가 있을 수 있고 외측으로 종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기스트 같은 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요건 내강, 요거는 뭐 내강 내추모겠죠. 네, 종개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백비유상이 있죠. 백비유. 백이 두꺼워지는 거죠. 백이 이렇게 있으면 백이 두꺼워지는. 백비유. 백이 비유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견이죠. 백비유. 그럼 백이 두꺼워지면 어느 층이 두꺼워졌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무코사, 서무코사 두꺼워졌느냐, 뭐 머슬층이 두꺼워졌느냐, 뭐 어디 시로사 어느 쪽이 두꺼워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강 확장상이죠. 내강이 확장되느냐 또는 클랩스 되느냐. 그러니까 내강이 이렇게 옵스트락션이 되면 내강이 확장될 수 있죠. 이렇게 종개가 있어가 내강이 확장될 수 있고, 내강이 또는 일레오스 같은 거, 이런 거 내강이 확장이 옵스트락션이 없더라도 파라리틱 일레오스가 되면 마비성 장염이 되면 내강이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강이 확장되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백비유냐 내강, 요 두 가지를 굉장히 컨비네이션 해가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내강이 이렇게 있으면 포린바디 안에 내강에 이물질이 있느냐, 내강에 이물질이 있느냐, 이물질. 요렇게 이제 내강이 있으면 피토 베조아 같은 골스톤 일레오스 이런 거 되면 요렇게 이제 내강에 베조아가 있으면 스톤이나 베조아, 피토 베조아나 요런 게 있으면 여기에 메스가 있고 여기에 섀도우가 있고 요런 게 있느냐, 내강에 이물이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는 내강에서 돌출해 있는 백이 있느냐, 돌출상.
내강이 이렇게 있고 내강에서 이렇게 돌출을. 여기 이제 다이버티큐라이티스겠죠. 다이버 개실력. 돌출상이죠. 여기 내강 돌출이고 돌출상. 이런 게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인터셉션 같은 게 있네. 인터셉션. 이제 장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죠. 장이 모틸리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거죠. 열로 이제 장이 프록시말에서 디스탈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여기 무슨 파솔로지 병리에 종괴가 있거나 이러면 여기를 축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들어가면 인터셉션 되면 여기 인터셉션 되면 이렇게 멀티플 컨센트릭 링이 생기죠. 인터셉션 멀티플 컨센트릭 링이 생기는 거죠. 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ulceration 궤양이 있는 거죠. 궤양. 요렇게 장암백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궤양이 생기면 요렇게 ulcer가 생기죠. 여기 ulcer 되면 여기 페칼리스가 ulcer되고 ulcer 대우리가 생기고 대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요렇게 ulcer 있는 부분은 두꺼워지고 여기에 ulcer가 있고 점막에 결손이 있고 여기 ulcer가 있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해서 ulcer 있는 부분은 이렇게 궤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궤양 소견이 있느냐. 미라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죠. 이런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장암백의 이상이 있는 장암백 외 이상 소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변이 있게 되면 자 이렇게 장관에 여기에 암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으로 이제 침륜하게 되겠죠. 암이 이렇게 바깥에 주위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침륜, 암의 침륜이 있거나 또는 열로 을사가 생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면 주위에 폐시, 지방 침륜이 되거나 지방 침륜 또는 혈관 증가, 혈류 증가 또는 여기에 fluid 액체가 액체 저류 그 다음에 림프노드 인라지먼트 림프절 종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견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런 소견은 이제 내시경으로는 볼 수 없는 소견이죠. 초음파로 볼 수 있는. 이 이제 소관병변의 소견 이게 전부 다거든요. 다른 건 없거든요. 8가지 소견과 따지는 거죠. 어떤 병변도 8가지 소견으로 우리 컨비네이션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견은 아무래도 이제 만날 따지는 게 백뷰하고 내강 확장이 되느냐. 여기 이제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그 소견이 8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단순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관 초음파 이제 스크리닝을 하죠. 초음파 스캔법인데 스캔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 하는 말이 책에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레이디드 빌렉 하는 프랑스 의사가 제창했는데 따지고 아무것도 아니래. 이름을 뭐든지 위대한 발견도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레이드 점진적인 압박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소관 초음파 할 때 프로브를 이렇게 병변에서 볼 때 서서히 누르는 거죠. 서서히 압박을 가하면 장점이 첫째는 소관하고
여기에 그레이드 프로브를 이렇게 내면 여기에 소관이 이렇게 예, 다른 거 있고 내가 볼락하는 요 뱅뱅이고 요 뱅뱅이고 여기에 이제 방해되는 장관 가스라든지 방해 다른 대로 장관이라든지 다른 뭐 이런 것이 또는 장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걸 압박을 해버리면 요 안에 있는 장관이 이제 밀려가기도 하고 또는 또 요 안에 있는 장관 가스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공기가 줄어들 뿐만 이 초음파 비행이 통과가 훨씬 용이해져가 변변을 잘 볼 수가 있죠. 첫째는 이제 방해되는 공기나 장관을 밀어내가 내가 볼락하는 장관을 선명하게 보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누르면 요 거리가 짧아지니까 세 번째는 누르면서 환자의 통증이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병변을 갈 때 CT나 MR에서 병변이 보이는데 내가 그 병변이 보이는데 지금 이 환자의 심통을 일으키는 병변인지 그냥 우연히 같이 발견되는 병변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초음파에서는 그게 간단하죠. 내가 그 부분이 의심되는 병변을 꽉 눌러가 환자보고 아프세요? 물어볼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첫째는 방해되는 공기를 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리를 짧게 하고 세 번째는 그걸 압박을 가하면서 환자한테 아픈 통증하고 병변하고의 그 일치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초음파의 가장 장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칼라 도플러를 해보거나 이러면 이제 더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죠. 그레이디드 컴프레션 테크닉이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소관을 볼 때는 처음에 이제 환자가 아프다 하면 포카하게 아프다 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초음파를 갖다 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전체가 다 아파요 또는 뭐 상복부 전체가 다 아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스크리닝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솔리드 오간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소관을 초음파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죠. 고형장기에 병이 있는지를 빨리 보고 그 다음에는 소관을 확인해죠. 예를 들자면 콜레시스타이티스다. 콜레시스타이티스인데 콜레시스 합병적으로 이제 일리오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가스가 디스텐션 당신 병은 바울 가스가 디스텐션 때문에 그래요. 원병은 콜레시스타이티스고 세컨더리로 바울이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원 프라이머리 포커스 헤파틱 HCC가 럽처돼 가지고 아사이티스 생기는데 아사이티스 때문에 배가 아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사이티스가 아니고 헤모페리토니움. 그렇게 원 프라이머리 포커스가 솔리드 간에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관에 병변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게 맞죠. 그렇죠. 2차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죠. 스크리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인데 스크리닝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뭐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스크리닝 할 때는 컨벡스 프로브로 빨리 최단 시간에 빨리 해야죠. 그것과 시간 많이 걸리면 안 되거든요. 빨리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혀 애매하다 이럴 때는 스크린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심화부 종단상으로 해가지고 복부를 이렇게 이소파구스로 봐야죠. 여기 이소파구스죠. 이소파구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소파구스의 장축사이고 이소파구스의 장축사, 이소파구스의 단축상을 보이죠. 장축. 요거는 단축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심화부 종단상을 하게 돼요. 다시 심화부 종단상에서 요 위치에서 약간 여기로 가죠. 그러면 요렇게 보이죠. 우리 어제 판크레아스 할 때 봤는 상이죠. 여기
판크레아스고 여기에 스토막에 엔트룸이 보이죠. 여기에서 이제 프로브를 행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스토막이 엔트룸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프로브를 이렇게 하게 되면 두오데눔이 보이죠. 이렇게 스토막이고 여기에 두오데눔이 보이고 여기에 지비가 보이고 여기에 판크레아스 보이죠. 여기 지비가 되고 여기 두오데눔 벌브죠. 여기에 스토막에 엔터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죠.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옮기죠. 여기에 옮기면 이제 스토막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는데 여기 스토막의 그 바디죠. 미드 바디 정도까지는 보입니다. 자, 그 위에서 프록션 바디는 잘 안 보이게.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좌상복부로 옮겨가지고 스몰 바울을 보죠. 스몰 바울의 제주놈이 이렇게 제주놈. 여기에서는 이제 스토막하고 구별했죠. 스토막, 여기는 스몰 바울 제주놈. 콜론하고 감별을 잘해야 됩니다. 제주놈.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쭉 우하복부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동해가 로어 압도멘으로 내려와 있죠. 내려오면 라이트 소아스 머슬이고 라이트 일리아 아트리 여기에 제주놈이 일리움이 보이죠. 일리움 라이트 소아스 머슬.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면 이제 터미널 일륨에 뱅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터미널 일륨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시쿰 여기에는 아펜딕스가 여기 있죠. 아펜딕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여기 터미널 이렇게 보죠. 네, 그리고 다시 프로브를 위로 올리는 거죠. 위로 올려가지고 어센딩 콜로 가죠. 어센딩 콜로를 보면 라이트 키드니가 이렇게 있고 어센딩 콜로 하우스라고 하죠. 어센딩 콜로 라이트 키드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로브를 트랜스버스 콜론 T 콜론을 봐야죠. T 콜론 이렇게 보면 T 콜론 위치가 굉장히 버라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 콜론을 이렇게가 잘 안 보일 때는 종단상을 해가지고 종단상을 하면 스토막 엔트룸이 이렇게 스토막 엔트룸이 보이고 요 밑에 T 콜론이 보이고 스토막 T 콜론. T 콜론은 굉장히 밑에까지 축 처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T 콜론을 보고 그 다음에는 디센딩 콜론. 하행 결장은 프로브를 뒤쪽에서 프로치, 옆에서 뒤쪽으로서 프로치하면 요새는 디센딩 콜로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케믹 콜라이티스가 많거든요. 디센딩 콜로 보고 그 다음에는 프로브를 이제 여기 해가 터미널 여기에 시그모이드 콜론 있고 여기에 랩소아스 머슬 있죠. 네, 시그모이드 콜론하고 소아스 머슬은 딱 안 붙어 있습니다. 좀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터미널 이론 바로 소아스 머슬하고 인접해 있지만 시그모 콜론은 조금 랩소아스 머슬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리너리 브레드 있고 남자인 경우는 프로스테이트, 여자인 경우는 유트러스나 또는 프로스테이트 밑에 렉툼이죠. 렉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종단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리너리 보레드 있고 여기에 유트러스 있고 남자인 경우에는 프로스테이트 있고 여기에 렉툼이 이렇게 보이죠. 쭉 이제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거든. 빨리 해버리거든. 그래서 잘 안 보이면 뭐 정상이고 잘 보이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스크리닝 하면서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제 이런 병변이 있으면 이 초음파에서 뭔가 뚜렷하게 보여.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찰한 거죠. 여기 이제 스크리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펜딕스인데, 마지막으로 아펜딕스인데, 아펜딕스의 관찰은 이제 결국은 아픈데 꼭 바로 갖다 대면 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는 아펜디사이티스하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또 다른 콜라이티스 하고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가 있고, 여기 이제 어센딩 콜론, 소아스머스죠. 어센딩 콜론.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 책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어센딩 콜론의 이거는 장축이고 단축이죠. 사실은 이게 맞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어센딩 콜론 전백이 보이, 후백은 잘 안 보이거든. 이렇게 오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축을 나누기에는 굉장히, 장축은 오히려 이렇게 연속성이니까 보는데 단축으로 내려오기는 굉장히 생각보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축으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프로브를 약간 기울여 가면서, 프로브를 기울여가 포세르월 또 이렇게 봐가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이 단축으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축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보는 포인트는 첫째는 백 뷰가 있는지, 백이 두꺼워졌는지, 백 주위에 변변이 있는지, 백 주위에 변변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우리 내강이 어떤지, 내강 내용물. 보통 이제 어센딩 콜론은 내용물이 솔리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 액체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 콜라이티스가 있다든지, 콜라이트 아니라도 정상에도 뭐 내용에 액상 내용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는 병이 없을 때는 그냥 솔리드하게 보이죠.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강이 확장이 되어 있는지, 내강 확장. 네 가지를 이제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내려와가지고 라이소아스 머슬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초음파에서 이제 라이소아스 머슬까지 횡단선회가 이렇게 보죠. 보면 터미널 일리움이 이렇게 있고, 여기 소아스 시쿰이고, 여기에 아펜딕스가 기시하죠. 라이소아스 머슬, 여기 터미널 일리움, 여기 시쿰, 아펜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관 초음파할 때는 이 컨벡스 프로브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컨벡스 프로브가 전 화면이 넓은 부위에 관찰이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고, 이 컨벡스 프로브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리니어 프로브는 해상력 좋지만 이제 압박이 잘 몽고하죠. 그리고 현미경을 볼 때, 슬라이드 볼 때 저별로 봐야죠. 고별로 보니까 슬라이드 한 장 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가 안 되죠. 저별로 싹 보고 이상 있으면 고별로 보는 연습을 가져야죠. 저도 이제 동산병원의 병리과에서 공부할 때, 그때 다리 다쳐 공부할 때 해빙을 보니까 이제 저별로 다 보잖아요. 보니까 전부 다 세포들이 점 하나로 봐요. 뉴트로필, 림포사이트, 플라스마 셀, 에오즈노필, 뭐 전부 다 내 눈엔 점 하나의 점이에요. 딱 점 하나, 점별로 보니까.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보는 쌤 뭐 림포사이트가 많이 치면됐고 어찌고 누트로필, 에오지도필 그 느꼈어요. 그 전부 다 점 하나인데요. 점 하나인데요. 자세히 봐라. 그 점도 다 틀린다. 점이 아니고 약간 점이 약간 동그랗지 않고 약간 길쭉하고 점 하나인데 가림이 있고 점 하나인데 나는 도저히 다 점 하나 자꾸 보면 점이 틀리는 거죠. 그 점도 이제 익숙해지면 약간의 미시한 차이를 캐치하는 거죠. 그랑 똑같죠. 서간청 할 때도 아펜디스 할 때 컨벡스를 자꾸 보면요 앞에가 보이 정상 앞에도 보이. 그리고 이제 아펜디사이트 때 보면 당연히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커지니까 그건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컨벡스 보는 연습을 해야 이제 빨리 늘거든. 그러면 정상이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겠죠. 이제 그래서 약간 이상이 있어 이 뭐 있다. 그래서 리니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벡스로 그 다음에는 리니아로 바꿔야죠. 리니아로 바꾸면 이제 프로브가 이렇게 리니아 프로브 영상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가 터미널 1륜과 요게 IC 발보고 여기 앞에가 이렇게 기시하잖아요. 기시. 그 앞에가 이렇게 계소가 있고 컨티뉴어스 보이죠. 떨어져가 보이죠. 여기 C콤이죠. 여기 터미널 1륜, 여기 IC 발보죠. IC 발보. 그래서 요걸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포인트 뷰가 프로브 각도가 절대적으로 중. 프로브 각도를 소아스 머슬 어퍼마진과 터미널 일리움을 한 뷰에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메조 아펜딕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아펜딕스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각도를 낮이 실습해보면 알지만 소아스 머슬하고 터미널 일리움을 한 뷰에 나오도록 해요. 그래야 메조 아펜딕스가 나오고 그래야만이 아펜딕스가 나오는 거죠. 축구로 말하자면 이 골을 열 때 어디를 해야 돼요? 수비수 사이하고 골대하고 골키퍼 사이를 살짝 공을 미리 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비수와 골대하고 골키퍼 사이에 그 틈새를 강력하게 여면 안 되죠. 살짝 위로 여버리죠.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은 낮게 깔아가지고 이어주면 더 좋죠. 그렇죠. 그러면 골키퍼가 못 잡잖아요. 우로 차버리면 골키퍼 펀칭해버리죠. 가장 좋은 거는 떼골떼골 구부러가지고 들어가면 골키퍼는 진짜 모욕을 주는 방법이죠. 안 그러세요? 골키퍼가 있는데 멍청가 있는데 골은 떼골떼골 구부러가 골라인으로 너무 들어가고 골키퍼 그래도 강슛이 날라가 점핑해가지고 손을 서쳐가 들어가면 그래도 좀 뭔가 했는 것 같은데 참 모욕을 주는 방법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틈새를 밀어야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끝까지를 봐야죠. 엔드까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엔드, 아펜딕스의 엔드까지. 그 다음에는 아펜딕스의 단축상을 봐야 되죠. 단축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감속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터미널 일리움이 단축상을 보면 터미널 일리움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소아스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아펜딕스가 단축상이 보이죠. 아펜딕스. 그래서 아펜디스의 다이메이터를 지을 때는 장축사에 지는 게 아니라 단축사. 약간 컴프레셔가 에어컨이 너무 세죠. 꺼드릴게요. 좀 꺼주십시오. 추우셔가지고. 다이메이터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는 거죠. 아펜디스 이렇게 있으면 여기 고의 코가 서브무코사죠. 서브무코사. 그 다음에 저의 코가 머슬층입니다. 저의 코가 고의 코 있고 저의 코 머슬층이고
그 다음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고에코가 시로사층입니다. 여기 시로사, 고에코, 시로사층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고에코가 약간 보이거든요. 여기 경계에코입니다. 고에코 경계에코죠. 그래서 경계, 요거는 잘 안 보여요. 경계에코는 거의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다이아메트를 잴 때는 우리 초음파 보면 요 고에코고 요 안쪽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의 고에코에서 바깥쪽 고에코까지 요 다이아메트를 아펜디스의 다이아메트로 하거든. 약간 눌린 상태에서 다이아메트를 6mm까지 정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인데, 그게 마지막입니다. 아펜디스 위치가, 아펜디스 자체는 별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체위의 변화에서 아펜디스 움직이거든요.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가 정상 위치에 있다, 리트로일리아에 있다가 체위 변화에서 아펜디스가 중력의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펜디스의 위치가 조금 다양할 수가 있거든요. 기시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죠. 그 터미널 일리움이 이렇게 있고, 터미널 일리움이 있고, 여기 이제 시쿰이 되고, 여기에서 아펜디스가 기시하죠. 기시부는 정해져 있어요. 소아스무스리고. 그러면 가장 넘버원은 많은 데는 역시 이제 터미널 일리움에서 이렇게 사용은 이건 리트로 일리아리라고 해요. 여기 제일 많죠. 리트로 일리아리 아펜디스. 리트로 일리아리죠. 이게 제일 많습니다. 이게 뭐 넘버원은 많고, 그 다음에는 아펜디스가 어떻게 되느냐면 요렇게 여기에서는 나왔는데 요 뒤로 요렇게 빠지는 리트로 시칼이죠. 요렇게 뒤로 빠지는 놈이 있고, 리트로. 그 다음에 아펜디스는 요렇게 요서 기시가 요렇게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콜론이 있잖아요. 요쪽에 콜론. 그러니까 요걸 리트로 콜릭하기도 하고, 콜릭이 있고, 파라콜릭. 그 파라콜론, 콜론이 옆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 리트로 콜릭하면 콜론 뒤쪽으로 이렇게 가려지는 거죠. 뭐 똑같은 건데 약간 차이가 있겠죠. 요렇게 가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아펜디스가 여기서 나오가 크로스가 옆으로 프리일리아리 있습니다. 일리아. 그 다음에는 이제 아펜디스 여기서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죠. 여기서 콜론 갑체가 이렇게 펠빅 앞에 아펜디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와서 잘 안 보이다가 이 이제 끝 부분이 이제 펠비스에 깊숙하게 빠져 있는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나돼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찾는 거는 리트로 일리아리 확률이 많으니까 여기 찾아보고, 여기 없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앞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슈파인 포지션이 잘 안 되니까 이때는 데쿠피스 포지션이가 리트로 일리아 시칼이 있는지, 이 시쿰 뒤에 있는지, 그 다음에 리트로 콜릭이나 파라콜릭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프리 일리할 쪽에 있는지, 안 그러면 펠빅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사실은 이제 노멀 아펜딕스인 경우에 이 리트로 시칼이나 리트로 콜릭이 있으면 못 찾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펜디사이티스가 만약에 생긴다, 이렇게 될 때는 조금 틀리죠. 만약에 우리가 아펜디사이티 증상이 있는데 리트로 시칼이나 리트로 콜릭이나 파라콜릭이 있으면 무슨 소견이 보이느냐면, 그 아펜디스 옆에 있는 콜론이나 시쿰이 왜 돼? 월이 두꺼워지. 그렇죠. 또 하나는 또 뭐겠습니까? 내강이 내용물이 솔리드 안 하고 워터리해지겠죠. 또 하나는 콜론 주위에 플루이드가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팻이 증가되죠. 그렇죠. 아펜딕스가 안 보이더라도 뭔가 그 백이 두꺼워지고 내강에 에코가
이제 워터리하고 주위에 플루이드나 페이시 어큐뮬레이트 되면 아펜디사이트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 아펜디스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간접적인 소견이 보이는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리트로시칸이나 리트로콜릭 아펜디사이티스다 이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야 되죠. 펠빅 아펜디사이트는 이 깁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벡스 리니어 프로브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컨벡스 프로브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컨벡스 프로브는 페네트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리트로 그걸 사용해가 리니어 프로브를 하지 않고 컨벡스 프로브로 찾는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소관 초음파 기초 강의를 했습니다. 소관 초음파는 첫째 절대 어렵지 않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죠. 우리 뭐 외래하는 환자들 개원하면 오는 환자, 뭐 감기 환자, 뭐 배 아파 오는 환자 그렇지 않습니까? 배 아파오는 환자. 그래서 우리가 배 아프는 환자 보면 제일 문제는 이게 어큐트 압도멘, 서지컬 압도멘이냐, 메디컬 이 감별이죠. 외과에 빨리 보낼 거냐, 내과에서 내가 홀딩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과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예측력이죠. 그렇죠. 환자가 오면 이 환자를 내가 빨리 큰 병원에 보내야 되는, 이거 폭탄이 있는 환자를 내가 안다가 내가 폭탄에 부상을 입잖아요. 폭발물이 있는데 이걸 시한폭탄인데 곧 터질 환자를 내가 괜찮습니다 했다가 이 보통 문제가 이제 빨리 보내는 환자를 빨리 보내고 빨리 보내야 미래는 어디서 보내야 되니까. 두 번째 환자는 이거는 뭐 절대 내가 치료할 환자는 내가 해야죠. 그 다음에는 애매모 환자는 내가 요걸 홀딩 하다가 여차하면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경과를 보고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내과 의사의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미래를 프로노시스를 예측하는 능력.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물론 그 초음파를 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하는데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수련을 받을 때 그 당시에는 요즘하고 틀리가 제가 할 때만 해도 스텝 수가 별로 적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4년차가 이제 내가 1년차 4년차가 이제 환자에 이렇게 입원 환자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환자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객사학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병원에서 죽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성들 봤죠? 병원에서 죽는 걸 환자들이 싫어했어요. 집에서 돌아가시밖에 했어요. 내가 그 레전드 할 때가 70년도 말 80년대 초입니까? 79년에서 83년인데 그 당시에는 환자들이 중환 환자나 이래 되면 환자들이 보호자 제일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가 어떻겠습니까? 안 되면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참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텝이 없고 저녁에 환자가 뭐 퇴원시키도록 간다고. 그럼 그 때문에 이제 가장님의 VIP 환자인 경우는 당연히 가장님 집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 선생님 뭐 몇 동 환자가 퇴원하려고 하는데 퇴원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래.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가 될 수도, 선생님 전화하면 집 전화도 없고 선생님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술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위에 4년차나 3년차한테 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한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할까요? 퇴원하도록 하는. 그러면 스텝 4년차가 뭐라 하는데, 야 빨리 퇴원시켜라. 얘 봐라 저승사자가 옆에 있잖아. 빨리 저승사자가 연나대에 온 저승사자가 이분 모시러 왔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는 야 퇴원시키지 마라, 홀딩해라. 나는 뭐 곧 죽겠는데 홀딩하라 하는 거야. 그래서 참
스트레스 만빵이잖아요. 그날 밤에 또 얼마나 환자한테 욕을 얻어보잖아요. 그런데 퇴원시키는 그 다음 날 환자 보자가 사망신났었거든. 그 다음에 홀딩 하라 했는데 밤에 분명히 돌아가시겠다고 그 다음 아침에 눈이 좋아지시는 거래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환자 죽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야 죽기는 여상 좋아져라. 그 옆에 염라대왕이 안 보이잖아. 옆에 염라대왕이 보이잖아. 저승사자가. 그래서 그분 참 그렇게 학식이 의학적 지식이 그리 높은 거는 절대 설명해서 그렇게 아닌데 그 참 예측력이라 할까 말까 감이 촉 발달된 분이시거든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감이 발달이 안 되는데 감이 발달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초음파를 모를 시절이니까 응급실에 가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응급실에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우리 있겠는데 1년차가 응급실을 맡겼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런 그랬습니까? 2년차는 전 무의총 파견 갔고 4년제 거 1년차는 무의총 응급실 커버하러 가고 2년차는 무의총 가고 3년차는 뭐 하냐면 병실 담당이고 4년차는 외래 보고 있어. 그게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4년차로 스텝 비슷하게 활동하는 거야. 외래 보는 거야. 그래 1년차 더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년차인데 내하고 상대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 외과쌤은 외과 4년차인데 그것도 군대 갔다 온 4년차. 그럼 내보다 몇 년 선배입니까? 3년 플러스 3년 6년 선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6년 선배하고 내하고 완전히 뺑아리하고 다 귀찮네. 그래서 내가 외과 선생님 묻는 게, 야, 내과 선생님, 니로 오라. 가면, 야, 배 아픈데 이거 외과냐? 외과병이냐? 내과병이냐? 그때는 4년차 수술도 많이 했거든. 앞배라든지 여러 가병은 다 했거든. 그래, 수술하고 싶어가 굉장히 난리였거든. 이제 그러니까, 야, 외과 같으면 우리 조에 빨리 보내라. 그때 A조, B조 있으니까 서로 많이 하려고. 이제 그 시간이 A조, B조 시간이 딱 몇 시까지는 A조, 몇 시는 B조잖아요. 그러니까 A조 보내는 환자 같으면 빨리 내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 게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거든. 그 늦게 보내놓으면 안 돼요. 욕을 막 하죠. 미치는 거죠. 배 아프다가 이게 뭐 내가 아는 게 있나. 그때 만약에 내가 초음파를 할 줄 알았으면 딱 걔가 선생님 뭐 이거 뭐 판크레타이티스니까 우리가 받게 콜레시스타이티스입니다. 빨리 받아가시죠. 지금도 응급실에서는 초음파 보는 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볼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요새는 조금 응급의학과가 제법 잘합니다. 일단 앞에는 거의 CT를 바로 찍지요. 그렇죠. CT를 바로 찍는데 그게 이제 영상의학과서 서비스가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영상의학과 상관없죠. 그냥 영상 기사가 찍고 판단은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초음파를 하면 더 빠르지 않나? 바로 그 자리에서. 초음파를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면 외과 선생님 내한테 가르쳐주는 거라 따로 가르쳐주는. 근데 그냥 외과 밑에 그렇습니까? 그거 밑에서 내과가 아니고 외과 머리카락 보조 역할이 있어야 돼. 야 빨리 외과니까 보내. 그러겠습니다. 그게 완전히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고 딸려가는 오히려 외과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외과 선생님이 더 경험이 많거든요.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